28조 28조 취득세 개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 5개 나와 있죠. 1번은 특광도세다, 그죠? 취득세는 특광도세. 2번에 보면은 취득세는 그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한다. 물세라 해죠, 그죠? 3번은 종가세, 차등 비례세율이고, 네 번째는 그 출친한 거 보세요. 실질주의, 그죠? 다섯 번째, 신고납부제도다, 그죠? 다음에 그 취득의 구분이 나와 있죠. 요 취득의 구분이 이거다, 그죠? 요거 원시, 성계, 의제, 알겠죠? 요거 세 가지. 예.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아, 이런 과세 물건을 요거는 처음 취득한 거고, 요거는 성계 취득했는데, 요거는 돈 주고 산 거고, 요거는 공짜로 받은 거다. 유상, 무상, 정축, 지모병, 종료병, 요것도 의제 취득이죠. 정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한다.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그죠? 오른쪽, 29쪽에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14개, 그죠? 요 14가지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자기 항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요더라. 알죠? 다음 아래 네 번째 비과세가 나왔다. 그죠? 비과세는 그 5가지.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알겠죠?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요거 과세 안 한다. 안에 내용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요거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비과세더라. 지금 외우세요. 지금 하면서 그냥 이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면서 외우세요. 한번 외우고 나면은 암기를 하는 게 한번 외우고 나면은 이따가 시험 오늘 수업 끝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그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우면은 잠재되어 있는데 그게 한 2시간 가면은 두 번째 외우면 요게 한 이틀 가요. 세 번째 외우면 2달 갑니다. 네 번째 암기하면 시험 보는 날까지 암기 남아 있습니다. 이게 기하급수로 기간이 길어지거든. 연장. 우리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으니까 잊어버린다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잊어버리지만 두 번째 외우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 지금 수업 시간에 어차피 세법은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니까 수업 하면서 암기하세요. 알겠죠? 시작. 국가, 임시, 신탁, 환매, 개수. 암기 다 했죠,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죠.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게 기타가 7번에 나와 있는 30조에 보면 제일 위에 7번 나와 있죠. 그런 걸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나 뭐 화재나 폐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취득했다. 이런 거 과세 안 하겠다.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이거 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아래 납세 의무자 요거, 그죠? 시작. 주체구조부 취득자, 성계 취득자, 조합원, 그죠? 뭐 세 사람 다 기억하고. 그 1번 사실상 취득한 자, 그죠? 그 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을 보세요. 요거 지목 변경 요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누가 내야죠? 요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요 땅 주인이 내야 되지 뭐. 당연하잖아. 그죠? 지목을 변경한 자, 토지 소유자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 책에는 그게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 되어 있다. 그죠? 아래 내려가서 조합원, 그리고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받은 사람,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하는 자,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는 대여하는 업자, 그죠? 그 다음에 그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차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차주를 말한 차주, 주인. 그 다음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이름 누구죠?
과점주주. 그죠? 과점주주가 납세의 무자다. 알았죠? 내려갑니다. 아래 이제 취득의 유형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요 부분 아래 그 나와 있는 거 31쪽에 나와 있는 거는 요게 원래는 어디 있나 이라면은 양도소득세에 나오는 거죠. 이거 보세요. 부부간에 양도 매매잖아. 그죠? 부부간에 또는 부자간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매매, 이거는 정상거래 아니죠.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간주한다? 정려. 알고 있죠? 그죠? 정려로 본다. 부부간의 매매, 부자간의 매매는 정상거래 아니기 때문에 정려로 간주한다.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원칙상 정려다. 그죠? 원칙 정려다. 원칙이 정려면은 예외도 있잖아. 그죠? 예외. 그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예외가. 원칙은 정려지만은 부부간에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 남편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우자가 그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다. 정상거래 맞잖아. 이거는 정려가 아니다. 그죠? 경매 같은 거. 남편의 주식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매매됐는데 그걸 배우자가 취득했다. 정상거래 맞죠? 이런 거. 남편이 뭐 파산 선고를 받아서 넘어가는 재산 이런 거 배우자가 취득했다. 정상거래 맞습니다. 또 부부간에 말하면 어떤 매매거래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 그게 뭐게 영수증도 있고 그죠? 예, 이게 입증이 된다면은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예외다 이 말입니다. 예외. 그죠? 예외. 원칙은 양도가 아니고 정려지만은 예외로 요런 경매로 취득했는데 이걸 정려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경매는 정상 거래잖아. 그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취득한 겁니다. 요거는 보세요. 그럼 양도가 된다는 거는 보세요. 정려는 무상이잖아. 양도는 유상이죠. 요거는 무상. 요거는 뭐죠? 유상.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면은 유상양도. 이 사람은 무슨 취득? 유상취득. 요거는 무슨 취득? 무상취득. 요거는 무슨 취득? 유상취득이 되잖아. 맞죠? 그죠? 유상취득이잖아. 양도는 유상이니까 정려는 무상이지만 요거는 유상이잖아. 그죠? 대가가 있는 거잖아. 유상취득이다. 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요래 이해하고 나면 그거 읽어보면 뭐 말인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정려로 취득한 부부간이나 직계 좀비 속간에는 정려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은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는 양도로 본다는 이야기다. 그죠? 언제? 요런 경우에. 알았죠? 1번 공매나 경매. 2번 파산 선고. 3번 보니까 교환. 쌍방간이죠. 그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입증이 되는 경우다. 요런 경우구나. 요런 경우는 원칙은 정려지만은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다. 양도로 본다는 거는 유상으로 본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알겠죠? 유상취득이다. 이해되죠? 그죠? 요것도 그 위에 보니까 시험에 2번 나왔었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정여자 채무인수 부담. 이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그 아래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 위에는 이제 부담부 정려인데 이거는 우리가 양도세에서 가서 하면 되니까 이것은 아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래 것도 마찬가지고. 3번 과점주주. 우리가 지금 과점주주 나왔다. 그죠? 과점주주라는 거는 주식을 몇 프로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다. 과점주주, 이거는, 그죠?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상장 아닙니다. 예. 비상장이다. 개인회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과점주주라 한다. 이 과점주주인데 이 사람에게는 세금 취득세를 과세하겠답니다. 세금 내세요. 취득세 세금 내세요. 50% 초과 취득했다면 이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있잖아. 그죠? 대표이사니까. 그 과세 대상물을 자기가 이걸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그런데 단 설립 시 최초 회사를 설립 시에 50% 초과 취득했다 하더라도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한다. 뭔 말이냐? 과세하지 않겠다. 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에게는 취득세를 과세하되 설립 시에 과점주주, 회사 처음에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하겠다. 요 내용만 알고,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틀립니다. 그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안 한다. 요거.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 한 7, 8번 나온 것입니다. 이거. 한 7번이나 8번 정도. 설립 시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설립 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설립 시 과점주주는 안 한다. 한다. 틀렸잖아.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설립 시에 40%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그 이후에 주식을 30%를 추가 취득해서 주식 소유 비율이 70%가 되었다. 두 번째는 설립 시에 주식을 60% 취득한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주식 소유 비율이 80%가 되었답니다. 자, 이 경우에 요 경우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요거는 과세해야죠. 과세합니까? 과세합니까? 과세해야죠. 요거는 왜 안 하죠? 과점주주 아니니까. 50% 안 됐잖아. 아니니까 과세 안 하는 거고, 원래. 요거는 과점주주 맞죠? 그죠? 맞는데 왜 과세 안 하죠? 그렇죠. 설립 시니까 과세 안 한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경우는 과세를 하는데, 요때 과세를 하되, 몇 프로 과세할 거냐? 요걸 과세할 거냐? 요걸 과세할 거냐? 정가분을 과세할 거냐? 그죠? 요걸 과세할 거냐? 요거냐? 요건데, 여기 이제 문제 이겁니다. 최초 과점주주인 경우는 모두 과세하고, 제차, 3차 과점주주인 경우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최초 과점주주는 몽땅 과세한다. 제차 과점주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사람은 요게 최초인지 두 번째인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 요거는 첫 번째 과점주주입니까? 두 번째 됐습니까? 최초죠? 그냥? 최초잖아, 최초. 처음으로 50% 넘었다, 그죠? 모두 과세한다. 몇 프로? 70%. 요 사람은 원래 이때 50% 넘었죠? 최초. 제차잖아. 맞죠, 그죠? 두 번째니까 요때는 이 사람은 뭐만 과세한다? 정가분. 알았죠, 이제? 요 사람은 몽땅 요거는 정가분.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주식을 30% 가지고 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해서 그 주식 소유가 65% 되었다가 주식을 팔고 다시 50%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5% 되었답니다. 이때 요거는 그러면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과세하고 과세 안 하고 과세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최초죠. 몽땅 몇 프로? 요거는 제차 몇 프로? 예? 여기서 정가분일까요? 여기서 정가분일까요? 여기서면은 25%고 여기서는 10%잖아. 몇 프로? 예. 65%까지 과세해서 거기서 정가된 겁니다. 그 요 중에서 최고 비율에서 정가한 거. 그래 몇 프로? 10% 과세. 아셨죠? 요게 과세 비율.
65%와 10%. 요거만 알면은 과점주주 문제 나왔다면 다 해결됩니다. 여기 과점주주다. 다음 넘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33쪽에 4번에 나와 있는 대위등기,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대위등기, 이거는 우리 등록실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 빼버리세요. 대신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대위등기가 뭐냐? 대신해 주는 거. 갑이라는 사람이 해야 돼. 내가 대신해 주는 걸 대위등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 내려가서 기타 참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4쪽에 6번 취득의 시기다. 요거 그죠? 우리 방금 했잖아요. 신축이나 정축은 사용 승인서, 매립관청은 공사준공 인가일 제조를 건조나 이런 거는 그 승계 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선 잔금 취득 중에서 빠른 날.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 중에서 빠른 날. 무상 취득은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매매는 계약상, 개인 간의 매매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등일 중에 빠른 날. 국수공판장은 사실상과 등일 중에 빠른 날. 요 잔금 지급일이 표시가 없으면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요 기간이 2년이 넘는 거래 뭐라 한다?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등기를 했다면은 뭐로 본다? 일시취득으로 간주한다. 요게 취득 시기다. 그죠? 아래. 그 객관적 취득이다. 그게 뭐냐? 요겁니다. 국수공판장.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죠? 아래 일반적인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요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와 법률. 개인 간의 거래와 법률이다. 그 내려가니까 연부가 나와 있네. 연부는 요거 한마디 시작.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알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다음 오른쪽에 가면은 무상승계 나왔죠. 이거 무상취득은 언제로 한다? 계약일.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그죠? 그리고 아래 보니까 3번 건축물이 나왔네. 건축물에 건축이 나왔다. 신정축을 말합니다. 신정축이다. 뭐다? 시작. 사용 승인서. 요거 한마디. 내 주는 날 그냥 사용 승인서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아래 환지는 잠깐 이따 말씀드리고 환지 뭐 바로 하고 갈까요? 환지는 보세요. 환지 알잖아. 그죠? 우리 환지는 뭐 워낙 많이 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여기 내가 세종시에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내 밭이 수용되고 요거 대지로 내가 돌려받았다. 요 땅 이름이 뭐죠? 환지잖아. 그죠? 요 원래는 내가 밭이었는데 지목이 대로 바뀐 땅을 돌려받았다. 요거는 밭이 대로 바뀌었으니까 형식상 바뀐 거잖아. 요거는 세금 낼 이유가 없잖아. 내가 샀는 게 원래 내 땅이 있었는데 뭐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그죠? 취득세 안 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 거 있잖아. 무슨 환지? 정환지.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취득세에서 나오는 환지라는 거는 뭐를 말한다? 정환지를 말하는 겁니다. 환지 나오면 모두 정환지다. 요 정환지는 요날 받은 날 7월 1일이면은 요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시작.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한마디만 딱 하면 되죠. 그죠? 환지 나왔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아래 보면은 뭐 재건축 나왔다. 그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매립간척 공사준공 인가일. 공사준공 인가일 시효 취득 나왔네. 시효 완성일. 딱 하나 체크하면 되잖아. 그죠? 제일 위에 35조의 제일 위에 보세요. 요거 우리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다. 요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면은 요 해제된 사실이 우리가 뭐 화해조서나 등등 이런 입증 자료가 있다면은
요거는 취득세 낼 필요 없다. 그죠? 해약 해보는데 뭐. 취득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예, 뒤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36쪽에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 나왔다. 요거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 예, 끝났습니다. 아래 1번 기타에 가서 수입이 그 위에 5번에 보니까 재산 분할, 요건 뭐 등기일이다. 참고. 아래 1번 수입했다. 우리나라에 반입한 날. 수입 신고 필정 교부일. 알았죠? 동그라미 2번이 요거네, 그죠? 요거, 동그라미 요거. 제조조리 건조, 인도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 승계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니까 그 승계취득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골프 회원권 요거는 새로 기간이 연장되면 새로 취득한 날,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됐습니다. 예, 그 37페이지 나와 있는 거는 참고 취득세와 양세 비교해 놨네, 그죠? 참고. 넘어갑니다.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 그 38쪽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과세 표준, 요 내용.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과세 표준. 거기 나와 있나, 그죠? 예, 과세 표준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가 있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아래, 사실상 취득가액, 국수공판장법. 그죠?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인낙, 포기, 어제자배, 이런 거는 제외한다. 됐죠? 그게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그죠?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아래 보니까 간주취득이다. 참고. 오른쪽. 시가표준액 참고.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그잖아, 그죠? 아래 39쪽에 아래 보면 3번 법인이 아닌 자, 영리법인이 아닌 자라 그랬죠.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장부상 입증이 될 것은 100분의 얼마? 90. 결국 몇 프로? 90% 입증해야 된다. 그죠? 입증. 알았죠? 예. 입증한다. 됐습니다. 다음 뒤로 가서 거기 지금 아래 39쪽에 아래 나와 있는 4번 잠깐 보세요. 4번. 그 4번에 보면은 사실상 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왜 사실상 가액 이거잖아. 국수공판장법. 여기 사실상 가액. 이거 아닌 거, 뭐 열거되어 있는 거, 이거 아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건 아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제외해. 국수공판장법이 아니잖아. 아닌 거. 열거 해놨네. 그죠? 이거 아닌 거.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 이거 아닌 거. 뭔 말인지 알겠죠? 5번. 취득가액의 범위가 나오죠. 우리 요 취득가액이라는데, 그죠? 취득 시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죠? 비용은 플러스한다. 요 비용이 뭐가 있느냐? 우리 4개 정도를 기억하자 그랬잖아. 4개 정도. 수수료. 소개 수수료, 용역비 같은 경우는 포함하자. 두 번째, 건설자금이자, 요것도 포함한다. 세 번째, 할부이자 연체료, 요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세 안고 사는 거 있잖아. 그죠? 전세 안고 얼마 주고 샀다. 그 전세, 전세 내가 갚아야 할 빚이죠.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는 포함한다. 그죠?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채무 인수액 등은 포함한다. 여기 대표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요런 거는 비용 처리하세요. 요거는 포함하지 마세요. 광고료, 부가가치세, 전기, 수도,
가스, 설치 비용 같은 거 이런 거는 비용 처리하고 이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마라. 그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는 수수료나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 연체는 요거는 법인인 경우입니다. 채무인수액 등은 포함하고 광고료나 부가가치세나 전기수도 가스료 같은 거는 요거는 비용 처리해라. 포함하지 마세요. 포함하는 비용과 포함하지 않는 비용. 이렇게 여러 개 돼 있네요. 그죠? 다음에 오른쪽에 6번 참고. 참고. 그게 뭐냐? 이거. 우리가 집을 샀다. 건물을 샀다. 집을 샀다면 요거 1억 주고 샀다. 샀으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알겠죠? 법인인 경우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다가 건물 얼마 주고 샀다. 토지 마당 얼마 줬다. 이걸 구분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개인은 우리가 집 살 때 땅값 얼마, 건물 이래 안 사잖아. 그죠? 집값 얼마 이래 샀는데 이걸 이렇게 나누어 줘랍니다. 그럼 나누을 때 뭘 기준하느냐? 요거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주세요. 이 말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요 시가 표준액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은 2천만 원이고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공시지가 3천만 원이더라. 그러면 1억을 실거래가 1억이면은 2대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2대 3으로 나눠주면은 건물값은 4천만 원 될 거고 토지는 6천만 원 될 겁니다. 그죠? 요래 나누어서 장부에 기장해라. 왜? 이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은 그 가치가 점점 감소되죠. 감가상각 대상이지만은 이거는 가치 감소 안 된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이거는 점점 가치 감소분을 해줘야 됩니다. 가치가 감소된다는 거는 그만큼 장부상 이익이 줄어들잖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가치 감소 안 되잖아. 그죠? 예, 그럼 구분해라. 그 말이. 예, 그게 토지 건물을 우리가 일괄 취득해서 나눠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 보니까 이제 세율이 나왔다. 요거 세율. 그죠? 요게 표준 세율이다.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작년은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전까지는 5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나왔던 게 요거다. 세율. 그 세율이 계속 나왔었죠. 그죠? 6년 동안 나왔었네. 42쪽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예, 나와 있는데, 요거, 그죠? 그게 표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단, 거기 보면 농지는 뭘 말한다? 전답, 과목. 알고 있죠? 그죠? 요 농지라는 거는 전답, 과목이다. 매매는 4%인데, 우리 여기 특히 하나, 그죠? 집을 샀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요거 좀 세금을 낮춰주죠. 그죠? 주택의 가액이 6억 이하이면은 세금이 1%다. 6억을 초과하고 9억 이하는 세금이 2% 취득세. 그죠? 9억을 초과하면은 취득세가 3%다. 주택인 경우다. 원래 매매는 4%인데 주택인 경우에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다. 그죠? 그럼 6억 이하 1%면은 몇 프로 면제받았죠? 3% 면제받았죠? 4% 중에서 3% 면제받았다. 맞죠? 그죠? 4% 중에서 3% 면제받았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100분율로 하면은 100분의 얼마를 면제받았죠? 100분의 얼마? 75. 그래, 이걸 우리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75% 감면받았다. 이랍니다. 법에. 이거는 50% 감면받았다. 맞죠? 그죠? 요거는 25% 감면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예. 4분의 3% 감면 이 말 안 쓰고 법에는 75% 감면해줬다 이래버립니다. 그죠? 요 말 나오면은 말뜻 이해되죠? 그죠? 그게 우리, 주택이고. 다음에 이제 43쪽에 아래 보면은 그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사치성 재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요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요거는 표준의 8%, 표준의 4%더라. 그게 나와 있는 거. 특히 여기서 하나 우리 기억해야 되고, 요거. 시작.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 2%. 요거 보면 중과 기준세율은 몇 배? 4배. 4배를 다른 말로 100분의 400. 그죠? 그게 같은 거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43조 나와 있는 거. 예, 뒤로 갑니다.
44쪽. 그 44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거는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들입니다. 그죠? 별장이 뭐고, 골프장이 뭐고, 오락장이 뭐고, 요런 이제 설명들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 이것도 고급주택도 언제 한번 나오고 안 나온지 할 기억도 잘 없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잘 안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별장이 뭐고, 그거 한번 보세요. 44쪽에, 그거 보면은 기억에 1번에 나와 있죠. 그죠? 별장이 뭐고, 별장이라는 거는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비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를 말한다. 돼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디귿에 보니까 별장에 보수된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 10배까지로 본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물건 보고 과세하는 거지 사람 보고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물세라 이랍니다. 그죠?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별장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요런 거 대지 면적은 200평 이하, 건물은 150제곱미터 45평 이하, 건물은 6,500만원 이하짜리 요런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하는 농어촌 주택이다. 요런 게 별장, 그죠?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거, 그죠? 예, 사업장, 오피스텔이 나오잖아. 오피스텔, 알죠? 오피스텔. 요거는 주택입니까? 상가, 사무실용으로 봅니까? 예?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상가로 사용하면 상가고, 그죠? 예. 요거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입니다. 그죠? 주거용이면 주택이고, 이게 업무용이면 업무용 시설을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주거용과 업무용을 겸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오피스텔로서,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보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다. 그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가 요 말이 법에서 요 말을 선양해 놓은 겁니다. 즉 말해서 주거용 건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끔 사용하고 있다. 오락이나 비서용으로. 그럼 요게 별장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이 말은 결과적으로 주거용으로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요 용도로 쓰면은 주택이고 요 용도로 쓰면은 상가 사무실용인데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뭐로 보겠다? 별장으로 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래 내려가서 골프장 나와 있죠. 골프장에서 딱 한마디. 골프장은 성대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골프장은 우리가 성게 치르겠다. 그죠? 돈 주고 샀다. 매매를 했다. 요거는 중과세 제외.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하나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성게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매매 거래를 좀, 그죠? 할 수 있도록 성게 취득은 중과세 안 한다. 다음에 고급 오락장, 카지노. 이런 걸 말한다. 고급 선박도 한마디 3억 초과하는 거. 고급 선박은 3억 초과. 알았죠? 그리고 이제 고급 주택. 여기에 가끔 나옵니다. 그죠? 고급 주택. 고급 주택. 그 규모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우리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서 단독은 제가 그림으로 할게요. 요런 모양이다. 그죠? 공동. 요 단독주택은 요 건물 면적은 100평 초과, 100평. 제곱미터로 하면은 331제곱미터 초과, 요 마당은 200평, 662제곱미터 초과, 요 건물 값, 토지 제외입니다. 건물 값이 9천만원 초과,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초과. 이걸 우리는 고급주택으로 본다. 알았죠? 초과. 그래서 다시
건물은 100평 초과, 마당은 200평 초과, 건물 가액은 9천만 원,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초과다. 알았죠? 그런데 요건 항상 요거 세 개가 동시만족이잖아. 그죠? 요거 또는 요거 그죠?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그죠? 요 수영장의 면적은 67, 20평 이상. 그래서 요 적어되면 이래 됩니다. 건물 면적은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은 9천만 원 초과하고 전체 집값이 6억 초과하거나 또는 대지 면적이 661을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전체 집값이 6억 초과하거나 또는 세 번째 시설 기준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이다. 요거는 20평 이상 67제곱미터. 물론 이제 요거는 아파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단독에 있는 수영장이지 공동주택에 수영장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요거는 좀 많이 단독이잖아요. 그러나 요게 2015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요게 6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법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6억이 다 들어가 있다. 그죠? 4번, 5번은 6억이 없고 요렇게 요 정도만 딱 체크하면 되고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플러스 6억 초과. 요게 고급주택이다. 그죠?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245-274 단층 복층 공동주택. 요게 고급주택이다. 뭐 요 정도? 그죠? 예, 요렇게 나면은 이제 고급주택 딱 됐잖아. 그죠? 이렇게 그냥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그죠? 공동. 알겠죠? 그죠? 예,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보세요. 넘어갑니다. 46쪽에, 그 이제 요거는 됐고, 46쪽에 요거잖아요. 46편에 나오는 요 내용이네, 요거.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내용, 요게 대한 내용들, 그죠?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잠깐 할게요. 보세요. 수도권의 공장 신설 정설이다. 그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나왔다. 그죠? 그 수도권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하면은 중과시한다. 그런데 이제 요걸 우리 요약해서 신정설인데, 만약에 신정설 했다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이것도 중과시하겠다. 이것까지도 중과시한다. 또 하나 있죠. 수도권의 공장 요 신정설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본점을 신설하거나 정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샀다면 이것도 중과시하겠다. 요게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이걸 우리가 살까지 붙여버리면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기계도 중과시하고 그리고 본점용 부동산 취득도 중과시 대상이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부분이고 하나 더 있죠. 그죠? 세 번째. 요 세 번째는 수도권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까지 했고 수도권에 이번에 법인,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면 이것도 중과시하겠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법인 설립 전입했다면은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이 취득 이것도 중과시하겠다. 여기저기다. 그죠? 요게 말하자면은 그 우리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다.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수도권의 법인 설립 전입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도권이라 하는 지역은 서울 지역을 말한다.
서울과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이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그죠? 수도권. 물론 이제 일부 시는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안산시, 평택시 이런 시는 제외되고 인천의 그 뭐에 남동공단 쪽이죠, 그죠? 그쪽도 일부는 제외. 송도 쪽, 송도에 국제도시 하나 있잖아요. 그쪽도 일부 시는 제외되는데 그런 거는 아주 참고를 보셔봐야 되고 한번 요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요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다, 그죠? 이 지역은 말하자면 인구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과밀. 그래서 좀 억제할 필요 있다. 이걸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이라 합니다. 요 지역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대도시라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요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요걸 저는 이제 이렇게 수도권이다 이렇게 통일했는 거고 이 지역에 공장 신정설 하지 마세요. 신정설 하면 인구가 또 많이 유입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이런 지역이 있죠. 서울에 말하면은 구로공단 뭐 대표적인 공단이죠. 예, 구로공단. 인천의 수출산업공단, 뭐 지금은 디지털 단지를 합니다만은 구로공단, 인천의 뭐 수출산업공단, 경기도에 공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공단 지역,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지역 우리는 공단 지역은 중과사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공단 지역을 뭐라 부르죠? 산업단지라 합니다. 알겠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또 유치지역, 공장 유치지역이다, 그죠? 요렇게 부릅니다. 요런 지역은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유치지역은 중과세, 이 지역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공단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잖아, 그죠? 아, 공단지역은 중과세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공장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공장, 도시에 있어야 할 공장, 이런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면 안 된다, 그죠? 요거는 제외. 도시에 있어야 될 공장, 뭐 세탁공장, 인쇄공장 등등 이런, 그죠? 예. 이런 공장은 제외하고 그 신설했다 무조건 중과세가 아니고 150평 넘는 거 정말해서 500제곱미터 이상만 중과세하고 정설했다 확정합니다. 100평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요거 우리가 정설로 보고 중과세하겠답니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신설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 정선은 330, 100평을 초과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알았죠? 예, 본점용 부동산 취득했다. 이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가서 3번 수도권에 법인 설립했다. 그죠? 요 법인은 도시형 업종의 법인, 도시형 나오면 무조건 중과세 안 합니다. 뭐 도시형 법인이 뭐냐? 은행. 그죠? 은행이라든가, 뭐, 보험회사라든가, 건설회사, 이런 회사 있잖아. 그죠? 도시형 법인, 이런 법인은 중과세 안 한다. 그런데 요 법인에서 우리가 영리법인, 비영리, 이거는 구분 없이 모두 중과세 하겠다. 영리, 비영리 구분 없다. 모두 중과세 한다. 알았죠? 한다. 그리고 5년 내에 취득하는 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하되, 단, 요거는 법인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죠? 그 회사에 직원용 숙소 있죠. 사원용 숙소 아파트로서 18평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요거는 중과세 안 하겠다. 중과세 제외한다. 요게 우리가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과 법인 설립 전입이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의정부에 있는 공장 문을 닫고 안양시로 이사 왔다. 요 공장 문을 닫고 이사 왔습니다. 그죠? 공장을 이전했다. 요 공장 이전해서 여기서 공장 하나 설립했다면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지금 공장을 신정설하면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면 중과세 한다 그랬잖아.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이 규모 이상으로
요 와서 공장 하나 설립했다. 그죠? 중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전체로 봐서 공장이 안 늘어났잖아. 그죠? 요걸 문 닫았으니까. 중과세 안 합니다. 알았죠?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여기에 있다가 인천으로 들어갔다. 중과세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단, 의정부서 하다가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따라서 공장 이전은 중과세를 안 하는데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또 하나,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하여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주인한테 공장 건물을 돌려주고 직기비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해서 공장 하나 설립했다면 이거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빌려서 하던 자가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 요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 요약집 제가 찾아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바로 보이네. 47쪽 47페이지고 아래 박스 나와 있죠. 7가지 나와 있다. 그죠? 그겁니다. 그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2번이죠. 2번. 수도권의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중과세 안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그죠? 2가지. 서울 지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하거나 빌려서 하던 자가 2년 내에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세 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번 성계취득했다. 아버지 하던 공장을 내가 성계취득했다. 중과세 안 합니다. 업종을 바꿨다. 중과세 안 한다. 그죠? 그리고 또 기타 보니까 4번에 가서 기존 공장을 하다가 다시 여기 낡아서 다시 지었다. 중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요 수도권 밖에서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수도권 밖인데 그죠? 요게 공장을 짓는 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수도권에 편입됐다. 이런 거는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그죠? 또 하나, 5년이 지났다 그랬죠. 땅을 샀다가 5년 후에 우리 세법에서는 항상 5년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5년이 지났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왜? 제척기간이 5년, 소멸시효도 5년이다. 그죠? 문제에서 5년이 나오거들랑 5년 내라 하거들랑 그 효력이 인정된다. 유효. 5년 후 하거들랑 중과세 대상이 제외된다. 무효다. 이래 보세요. 알겠죠? 간단하잖아. 그죠? 문제를 보다가 5년 말이 나옵니다. 5년 내인지 5년이 지났는지를 딱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5년 내면은 중과세 대상. 5년이 지났다 하거들랑 중과세 제외. 그리고 자동차를 다시, 그죠? 낡아서 폐차하고 새 차 샀다. 이런 건 중과세 안 하겠다. 이런 거구나. 뒤로 가서.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예, 다 했죠, 그죠? 요런 거만 딱 체크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참고. 알겠죠? 요거. 요런 내용들. 수도권의 공장 신정서, 요런 거는 적어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이 안에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건 필요 없고. 요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이런 게 여러 번 나왔었죠, 그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고, 이게 600 나와요, 600. 600 아니잖아. 요거만 알고 있으면 답 찾기 쉽잖아. 그죠? 500. 이런 거. 영리, 비영리 다 중과세 한다. 그죠? 숙소. 요거. 최근 여기 또 나왔었죠. 60제곱미터. 이야, 중과세 안 한다. 요 정도. 요 부분은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사항들. 알겠죠? 요거는 딱 체크하시고. 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